네, 8월 1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0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이 4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17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13선 마감했고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300억, 기관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크게 올랐는데 17,500선 마감했고 2.6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500선으로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 엔화 환율은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해지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1,367원대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914원까지 올랐습니다. WTI 유가는 77불, 그리고 휘발유는 1709원 마감했습니다. 올해 이제 엔화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시면, 어,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었습니다. 85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2023년 900원대를 다시 급격한 상승으로 복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850원이었는데, 8월 1일에는 914원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가치 상승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년 만에 처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강해지면서 금리 인하됐을 때 수혜보는 바이오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전력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 또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좋은 모습, 계속 슈퍼사이클을 이제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중동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서 해상운임이 올라가면서 해운주들 강력한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어, 최근 들어 이제 아프리카 TV였던 숲이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한 13% 하락했고, 오늘도 장중에는 한 6, 7%까지 뺐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이즈가 좀 많습니다. 불법적인 카드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란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위메프 사태를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강력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몇 억씩 막 별풍선을 쏘는 게 특정 큰 손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좀 카드깡 같은 거를 해서 돈을 좀 돌려받는 좀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도 돌았는데 그거 금지한다고 하니까 좀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뭐 조선 바이오 이쪽이 수급이 확확 몰려가는 모습이고요. 또 AI 반도체 미국에서 좀 강력한데 어, 한국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미국 기술주 반등에 전선 전력주들이 좀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간밤 미국 빅테크 종목 강세의 영향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전력 종목이 차익 실현 심리가 커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반도체 반등으로 다시 전력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FOMC를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고요. 나스닥이 지수가 2.64% 상승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AMD도 예상보다 높은 실적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경쟁업체인 엔비디아 1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이 88%이고 AMD가 12%인데 AMD가 잘 나왔다는 거는 엔비디아는 더 잘 나올 수 있다 실적이 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케이펙스를 추가하고 AI를 통해서 매출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강력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 SK 중국에 대한 HBM 공급 제한되나라는 기사인데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HBM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다행히 대부분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 기아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현대차, 기아 하반기 첫 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주 좋게 선방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지금 역대급 실적 나오고 있는 중에도 하반기 첫 달 준수한 성적 기록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줄었지만 수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전년에 33만 6천 대로 역사 역대 최고치 거의 갱신을 했었는데 올해도 33만 2천 대, 그래서 33만 대 수준 유지하면서 호실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많이 실적이 까졌는데 어, 현대차나 기아는 실적이 오히려 오르거나 유지하고 있는 모습,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잘 팔리냐 했더니 미국에서 SUV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 현대차, 기아는 다른 나라들은 좀 부러지는데 현대 기아가 정말 세계적으로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지구 바이오 뜨나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눈앞이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도 돌아오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바이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들이 그동안 많이 빠져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바이오는 한번 오르면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시가총액 1등 코스닥에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암울한 전망 나오면서 2차 전지주는 기대감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으로 요즘 정말 핫한 조선주죠. 조선주 백고동의 기자재 업체까지 밸류체인 동반 수혜 중이다. 이제 조선 3사는 정말 상승 잘 나오고 있고 그중 대장인 HD 현대중공업은 연초 대비 68%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도래에 이제 관련된 기자재 업체 선진중공업 뭐 이런 데도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2027년 일감도 만선이라고 하고요. 뛰는 돛값 그리고 이제 조선소가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조선에 관련돼서 선박 건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박 건조 가격이 2008년에 191로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 187까지 올라왔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지금 선박 건조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와서 고부가 선박으로 지금 조선소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3년 뒤에 이제 해운 탄소세가 부과되면 조선소가 갑인 슈퍼사이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예정이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좀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어, 고수익 선종인 LNG선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번에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더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슈퍼사이클 때 영업이익이 뭐 8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5조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슈퍼사이클이 8조를 넘어설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을 넘어 27년까지 지금 일감이 가득 찬 상태여서 약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 또 2027년 인도 가능한 선박 건조 공간이 있는데 그게 감소하면서 지금 선주들은 더욱 서둘러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자재인 강제 가격이 하락하고 외주비 상승이 둔화됨에도 이제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리츠 증권이 9월 FOMC까지 역캐리 그리고 보릿고개가 올 거다라는 내용인데 차익 실현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9월 FOMC까지 이제 가격 부담에도 역캐리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채권 시장이 내년까지 175bp까지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거의 한 내년으로 치면 한 6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에 투자한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하는 일본으로 다 투자했던 금액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강력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AMD 호실적과 FOMC에서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워줬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발언을 파월이 직접 해주면서 시장은 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느 종목이 좋을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12% 급등이 나왔는데 AMD의 AI 칩 수요가 좋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수요는 말 안 해도 뻔하다. 그리고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돼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장 크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장 마감 후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까지 예상 상회하면서 시간외로 6%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는 구글과 달리 AI로 인해 돈을 좀 벌었고 KPX 투자를 더욱 늘린다고 발표 나오면서 결국엔 반도체 칩을 파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다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KPX 투자를 이제 멈추지 않고 더욱 늘린다면 엔비디아 칩을 더 주문하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일어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해진 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슈와 실적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